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오랫동안 찾고 찾은 작은 티니핑 너를. 네, 안녕하세요. 귀하신 유튜브 교사 선생님들. 제가 갑자기 티니핑 노래를 부른 이유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유튜브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이 노래의 가사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친구들을 처음 만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에게 갑자기 사탕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굳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유튜브 사역자 하길 잘했다, 유튜브 교사 하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을 고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떼를 쓰는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부서실을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는 아이도 생각이 나요. 마지막으로 옆에 있던 친구와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싸우고 울고불고 떼를 쓰는 아이도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발달 단계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치부 사역자,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함께 이해하고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네, 가장 먼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4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팔다리의 대근육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량과 에너지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끊임없이 장난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억지로 가만히 있어 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몸을 움직여 줄 수 있게 하는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권유해 줄 수 있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 정신적 특징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언어 능력과 사고력, 그리고 호기심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강사님, 저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유가 언어 능력, 사고력, 호기심이 활발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였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이 발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신화적 사고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화적 사고란 무슨 말일까요? 주체와 객체, 여기서 주체가 객체를 파악할 때 객체와 하나 되어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때 뭔가 그 주제나 어떤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윗이 돼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오병이어의 이야기, 우리 아이들은 그 사건 속 그 제자들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 공과 시간 실감나게 전해주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더 깊이 반응하게 되고 그것을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풍성하고 왕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 더 실감나게, 더 진실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이 시기 유치부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정서, 감정 그대로 투사해서 느낀다고 합니다. 주변 어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또 정서를 마치 자신의 정서와 감성인 것처럼 투사하여 느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우리 친구들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 심지어 풍기는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사되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웃어야 하고 더 행동을 아이들 보기에 더 진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선생님들, 오늘부터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더 복된 표정, 더 복된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교사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스마일.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회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이 시기에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교류를 하게 되고 함께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그렇게 잘 놀다가 갑자기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함과 동시에 아직도 나 중심적인 태도와 미숙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기억할 때, 그리고 적용할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 원리를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파트는 아동학 분야에서 전문가이자 또한 단연간 유치부 교사로 섬겨오신 신혜영, 신보영 작가님의 책을 참고하여 선생님들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지식이 아닌 태도를 기르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그리고 유치원의 보육, 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의 목표, 교육의 목표를 보면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무엇을 안다, 무엇을 배운다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른다 라고 목표어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유치부 친구들의 이 시기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많이 쌓고 배우는 시기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태도를 기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치부 친구들을 대할 때 뭔가 정보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야 라는 신앙의 기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 기본 태도가 길러진 아이들은 앞으로 자라가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에는 이미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아교육협회에서 제시하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유아기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지식은 빈 용기에 부어져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이미 자발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 용기가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자발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힘과 태도가 아이들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유치부 친구들을 대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의 속도와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스텝을 우리가 발맞추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치부 친구들이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이들의 속도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가 배워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놀랍죠?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에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데 흥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발성과 주도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도성을 갖고 이 놀이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공과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재미있게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줘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민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해보면, 성민아, 네가 한번 이거 해볼래? 또는 성민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자발성과 주도성을 갖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태도와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유치부 친구들의 기본 생활 습관은 놀이와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치부 친구들의 기본 생활 습관, 기본 생활 태도는 놀이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저희들이 단호한 태도를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해보자 라고 격려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찬양 시간입니다. 아까 성민이라는 아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위험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까? 애매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차분한 태도를 갖고 우리 아이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성민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인데 다른 친구들도 일어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일어나 볼까? 차분한 태도로 격려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말씀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성민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예배당을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위험한가요? 네, 맞아요. 위험합니다. 두 번째,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나요? 당연히 방해가 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단호한 태도로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민아,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너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앉아서 조용히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단호하게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귀하신 선생님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선생님들께 무엇을 저희가 가르치거나 교육하고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배우고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겸손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 나눈 내용을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를 따른 4가지 특징,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4가지 원리를 배웠었죠.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각 반 상황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지혜롭게 적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통하거나 또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더 풍성한 유치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시고 아이들의 마음도 캐치할 수 있는 복된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부 파이팅!